네, 오늘 투 오버 원 두 번째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펄싱 노 트럼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올렸고요. 오늘은 투 오버 원 응답이 왔을 때 오프너가 어떻게 비딩할 것인가, 그 다음 레스폰더는 또 어떻게 그 다음 비딩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세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간략하게 좀 보면서 내용을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좀 바로 잡으시고요. 공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핸드 1번을 들고 있습니다. HSP 12점에 5332 밸런스 핸드죠. 자,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고요. 잠시만요. 포인트를 좀 바꾸고요. 자,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고 응답자가 투 하트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핸들을 들고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점에 하트 3장 서포트가 있죠. 자, 그러면 쟁점은 이걸 겁니다. 3하트를 해야 되냐 내가 4하트를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스탠다드 2 오버 1에서는 미니멈 밸류고요. 3장 서포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4하트를 하라고 합니다. 4하트. 자, fast arrival이 적용이 됩니다. fast arrival. 자, 그래서 나 미니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spade 2 hat, 4 hat. 그러면 1 spade 2 hat, 3 hat를 하면 미니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니멈이냐 미니멈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것의 기준은 핸드 밸류가 한 15점 이상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HSP 기준이 아니고 핸드 밸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데드 미니멈이라면 4하트. 그러니까 사실 이 핸드가 데드 미니멈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스 킹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12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슬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3하트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12, 14점이다 라고 하면 나 미니멈이야 라고 한다면 처음에 배우실 때는 원스페이드 투하트, 포하트 하시는 것이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하트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핸드죠? 자, 그런데 우리 파트너가 이번에는 투 다이아몬드라고 응답이 왔어요. 자, 투 다이아몬드라고 응답이 왔을 때는 나는 이 핸드로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러면 쉽죠? 자, 투 노 트럼프라고 하시면 됩니다. 투 노 트럼프. 자, 그래서 이 투 노 트럼프는 투 오번에서 원 스페이드, 투 다이아몬드, 투 노 트럼프 리비드는 몇 점이냐면 점수 레인지가 12, 14점이거나 또는 18, 19점입니다. 자, 그래서 투 오번 기본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 14이거나 또는 18, 19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 스페이드, 투 다이아몬드, 투 노. 자, 그러면 만약에 3노 응답자가 3노 트럼프라고 하면 이때 18, 19점은 어떻게 하십니까? 18, 19점이라면 4no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나 18, 19점이야 라고 하는 거죠. 5, 3, 3, 2 밸런스 핸드에. 자, 중요한 거는 내가 2no를 하기 위해서는요. 점수 레인지만 12, 14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트너가 투 다이아몬드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클럽이 킹 10 스몰이 아니라 클럽이 롤러나 또는 롤러로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몰 클럽에 스타퍼가 없죠? 그러면 노트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투오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게임 폴싱까지 갈 거예요. 게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딩할 게 마땅치가 않다고 해서 여기에서 투노를 해버리면 클럽과 하트 스타퍼가 있다고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결과가 돼요. 잘못된 거죠. 자, 노트럼을 하더라도 누구 쪽에서 해야 되겠어요? 파트너 쪽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언비드 투수트에 스타퍼가 있을 것. 자, 그래야지 투너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투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투 클럽 이렇게 했다면 투노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비딩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점이에요. 역시 똑같은 핸드죠? 원 스페이드 투 클럽이 왔어요. 이번엔 투 다이아몬드가 왔을 때는 투 노를 하면 되는데 투 클럽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 파트너가 마이너 응답을 했을 때 스탠다드 투 오버 원은요, 4장 서포트로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스트라는 데드 미니멈이 아니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내장 서포트라는 거죠. 자, 그럼 내장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데 내장 서포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장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4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투클럽이 4장일 수 있고 어떨 때는 3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장으로 서포트하는 거는 문제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이너는 4장으로 서포트한다. 자, 그러면 원 스페이드 투 클럽을 했을 때 이 핸드로는 뭘 비딩할 거냐 이 말이죠. 투 노를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다이아몬드가 롤러니까 스타퍼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6장짜리도 없고 뭘 비딩을 해야 되느냐? 자, 이때 투 스페이드 하시는 거예요. 투 스페이드. 자, 이 투 스페이드는 뭐냐면 6장이란 뜻이 아닙니다. 6장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웨이팅 비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팅 비딩. 웨이팅 비딩이라는 거는 내가 점수가 엑스트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에 나 노트럼할 핸드가 아니다 라는 거고 4장짜리 하트나 4장짜리 다이아몬드가 없다. 그리고 클럽 4장 서포트할 거 없다. 자, 이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웨이팅 비딩이다. 스페이드가 6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너가 어차피 패스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웨이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타퍼가 없으면 노트럼 하지 말 것.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원 스페이드 투 하트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HSP가 15점이나 되죠. 자, 미디엄 밸류가 됩니다. 그죠? 엑스트라가 있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하트 3장 서포트가 있죠. 자, 이때는 뭐 하라? 3하트만 해라 이 말이에요. 3하트. 그래서 파트너한테 나 미니멈이 아니고 엑스트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슬램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호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트핏이 맞았으니까 응답자는 큐비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큐비딩을 하면 됩니다. 응답자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스페이드 투 다이아몬드가 왔어요. 자, 요즘은 이런 핸드로 5장짜리 메이저 15, 16점, 17점은 원으로 오픈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5장짜리 메이저가 있는 5, 3, 3, 2 핸드는 15, 16점 핸드는 원 노 트럼프 오픈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5장짜리 메이저로 무조건 메이저 오픈을 한다면 원 스페이드 오픈을 했겠죠. 자, 이때 투 다이아몬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투 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투 오버 원에서는 3 노 트럼을 합니다. 3 노 트럼. 자, 15, 17 밸류라는 거. 15, 17. 자, 아까 12, 14는 12, 14나 18, 19는 투 노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미디엄 레인지는 3 노 트럼을 합니다. 나 3 노 트럼프의 밸런스 핸드다. 15, 17의 밸런스 핸드다. 3 노 트럼을 하면 자, 요렇게 된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 스페이드 투 클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2장이니까 노트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3노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클럽을 3장인데 3장으로 받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4장 이상으로 받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뭘 비딩을 해야 되느냐? 비딩할 게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웨이팅 비딩 투 스페이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비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미디엄 밸류가 아니라 맥시멈 밸류입니다. 그죠? 맥시멈 핸드예요. 자,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했습니다. 맥시멈 밸류죠. 18, 19점이죠. 뭘 비딩을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클럽은 4장 서포트가 되어야 되니까 투 노트럼 하면 된다고 그랬죠. 투 노트럼. 그래서 파트너가 3노를 하면 4노로 바꿔주고 만약에 파트너가 클럽을 하면 더 비딩 한다든지
또는 뭐 다이아몬드나 하트 비딩을 하게 되면 그때 클럽 슬램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클럽 이렇게 받친다든지 해서 클럽 슬램 트라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 19점은 핏이 안 맞으면 투노한다.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18, 19점이죠. one spade, two diamond 뭐 하시면 되겠어요? two no trump. 그죠? 자, two no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18, 19점이죠. 원 스페이드 투 하트 했어요. 하트 핏이 3장 서포트가 있죠. 투 하트는 반드시 5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3하트만 하면 되죠. 3하트. 자, 요렇게 3하트 해서 나 엑스트라가 있다라는 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트너가 큐 비딩을 해줄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가 비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핸들을 볼게요. 자, HSP 14점이지만 쉐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원 스페이드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투 클럽을 했어요. 자, 마이너 4장 있으면 서포트를 하라고 그랬죠. 자, 이 핸드가 엑스트라가 있는 거냐? 엑스트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에이스, 에이스, 킹 아주 좋은 컨트롤이 좋고요. 쉐입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데드 미니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클럽 4장 서포트가 있고 그러면 이 핸드를 어떻게 비딩하는 게 좋을 것이냐? 자, 3 클럽 하는 것 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3클럽. 그죠? 나 클럽 4장 이상 서포트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비딩은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3 다이아몬드로 점프하는 거예요. 3 다이아몬드로 점프. 자, 2 오버 1에서는 응답자든 오프너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점프하지 않습니다. 뉴스로 점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게임 폴싱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점프해서 비딩 공간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 다이아몬드는 만약에 내추럴이라면 3 다이아몬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점이라 하더라도 3 다이아몬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원래 스탠다드 비딩은 이거잖아요.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했을 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4장에 내가 엑스트라 점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8, 19점 뭐 이런 점수가 있으면 3 다이아몬드로 점프를 하잖아요. 그죠? 자, 점프를 했는데 그래서 스페이드 5장, 하트 4장에 내 점수는 18점 이상이다. 이런 점프 시프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에서는 더 이상 점프 시프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파트너가 게임 폴싱을 걸어놨기 때문에. 게임 폴싱을 걸지 않았다면 점프 시프트 하는 게 맞죠. 우리가 폴싱 원노에서 했죠. 폴싱 원노에서 원 스페이드, 원노 트럼을 했어요. 자, 폴싱 원노를 했을 때 이때 3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이건 점프 시프트라고 그랬습니다. 18, 19점에 거의 게임 폴싱이 되겠죠. 5장, 4장 뭐 이런 핸드 18, 19점 이렇게 3 다이아몬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폴싱 원노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건 내추럴이죠. 당연히 3 다이아몬드는. 그런데 우리 응답자가 파트너가 투클럽이라고 게임 폴싱을 했어요. 게임 폴싱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만약에 18, 19점을 들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4장이야. 그러면 3 다이아몬드 점프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2 다이아몬드 하시면 돼요. 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반드시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3 다이아몬드 점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추럴한 핸드, 스트롱한 핸드를 보이기 위해서 점프할 필요가 없다. 특별할 때에만 점프한다. 그럼 이 특별할 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원 스페이드 투 클럽 이렇게 파트너가 투 오버 원 게임 폴싱을 왔을 때 내가 지금 클럽 그 서포트에 쉐입 좋고 엑스트라가 있죠. 자, 이때 내가 다이아몬드가 싱글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트너한테 내가 다이아몬드가 싱글턴이고 클럽에 4장 이상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한 방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느냐 하면 스플린터죠. 그죠? 자, 그래서 3 다이아몬드가 스플린터입니다. 자, 요거 처음 들어봤으면 2 오버 1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3 다이아몬드 또는 3 하트도 마찬가지예요. 3 하트도. 자, 그래서 자,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했을 때 이렇게 점프 3 다이아몬드나 3 하트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클럽 그 서포트에 3 다이아몬드 3 하트 다이아몬드 하트 싱글턴이다.
싱글턴과 보이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뭐다? 스플린터다. 토어본에서는 점수가 많다고 점프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뭐다? 클럽에 대한 스플린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자가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냥 난 3로 갈래.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에 점수가 있으면 3로 가는 게 좋겠죠. 다이아몬드에 낭비된 점수가 없으면 우리가 클럽 슬램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슬램을 출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응답자의 손에 따라 다르겠죠. 중요한 거는 오프너가 나의 핸들을 파트너한테 어떻게 표현해주고 보여줄 것이냐. 내 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하트 2클럽이 왔습니다. 원하트 2클럽이 왔는데 14점 미니멈은 아니죠. 자, 그래서 14점 핸드에 하트가 6장이죠. 자, 그러면 뭘 비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당연히 투하트 하셔야 됩니다. 클럽을 받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4장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받치면 안 되고 투하트. 이 투하트가 6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6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투하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장 언제 보여요? 라고 했을 때 만약 응답자가 뭐 투노트럼프 이렇게 했다고 하면 투노트럼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때 3하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6장이다 라는 소리예요. 이때 3레벨에서 비딩하는 것이 바로 6장을 보장하는 것이지 2레벨에서 비딩하는 거는 투본 응답이 왔을 때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11-1이라고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투어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탠다드 비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했을 때 만약에 스탠다드다 라고 하면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했을 때 이런 핸드로는 우리가 뭘 합니까? 3 스페이드 점프를 하죠. 자, 16점 미디엄 밸류의 스페이드 6장이다 해서 3 스페이드로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비딩을 해요. 자, 그런데 투어본에서는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하잖아요. 그러면 16점이니까 나 16점에 좋은 6장이 있네. 3 스페이드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스탠다드 비딩하고 섞여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어본 응답이 왔을 때는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점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탠다드 비딩 하지 뭐 하려고 이걸 투어본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점프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그러면은 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점프하는 거냐? 그럼 이 핸드는 결론은 일단 투스페이드 하는 거예요. 투스페이드. 웨이팅 비딩이라고 그랬죠. 아직 6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핸드로 점프를 하는 거냐? 바로 이런 핸드로 점프하는 거예요. 좀 전의 핸드보다 점수가 더 약해요. 12점밖에 안 됩니다. HSP는. 그러나 스페이드를 보시면 에이스 퀸퀸잭 6장에 솔리드 핸드예요. 이런 핸드를 우리가 솔리드라고 하죠. 솔리드 핸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리드 수트. 솔리드 핸드, 솔리드 수트. 솔리드 수트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가 싱글턴만 있다 하더라도 스페이드에서는 루저가 너멀 브레이크일 때 루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저가 없다. 자, 그러면 파트너가 싱글턴이면 우리가 7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3장, 3장 또는 2장, 4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너멀 브레이크예요. 너멀 브레이크일 때 루저가 없죠. 에이스, 퀸, 퀸, 잭 때리면 다 떨어지겠죠. 자, 요런 핸드를 솔리드 수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즉 트럼프에 루저가 하나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파트너한테 네가 싱글턴이라 하더라도 스페이드에 루저가 없으니까 다음 스페이드를 트럼프로 그냥 픽스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핸드일 때 3 스페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수가 이처럼 스페이드는 스트롱하지만 다른 수트가 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점수가 많을 수도 있고 아직 점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수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응답자가 비딩하는 건 뭐냐면요. 큐비딩입니다. 큐비딩. 즉 트럼프는 스페이드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점프했잖아요, 지금. 점프하는 거, 투어번에서 점프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응답자의 리비드. 자, 응답자, 오프너가 뭐라고 대답했을 때 그 다음에 응답자는 어떻게 비딩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오프너가 원스페이드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응답자 핸드에 이거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투클럽 하죠. 그죠? 게임 펄싱 투클럽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오프너가 투 다이아몬드라고 하네? 자, 이 투 다이아몬드라고 비딩하는 거는 언리미티드입니다. 즉, 한계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8, 19점일 수도 있고, 12, 14점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자, 이때 나는 어떻게 비딩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점수는 미니멈이에요. 13점 미니멈. 투번 응답을 했지만 미니멈 점수죠. 자, 이럴 때 내가 스페이드 3장 서포트가 있죠. 자, 나 미니멈이고 3장 서포트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 미니멈이다 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겠죠. 자, 이럴 때 투 스페이드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투 스페이드. 자, 그래서 3장 서포트가 이때 나 미니멈 투번 응답자다 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엑스트라가 있으면 투 스페이드 하지 않고 점프로 3 스페이드 하겠죠. 그런 강한 슬램 인터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약간 다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4 스페이드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원 스페이드, 파트너가 원 스페이드인데 오프너의 리비드가 달라요. 이걸 잘 봐보세요. 아까는 투 다이아몬드였어요. 앞에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투 스페이드, 투 노예요. 투 스페이드나 투 노는 일반적으로 미니멈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 노는 확실하게 12, 14 아니면 18, 19점일 거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12, 14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스페이드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미니멈이라고 예상이 되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면 응답자는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스페이드나 투 노를 하게 되면 자, 파트너가 이 레인지를 오프너의 레인지가 일반적으로 나왔죠. 그죠?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투 다이아몬드 한 거는 오프너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스페이드 또는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노는 오프너의 레인지가 대개의 경우 미니멈 레인지라는 거예요. 미니멈 레인지. 그렇다면 응답자도 미니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 스페이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바로 4 스페이드로 간다. 이럴 때 적용이 뭐가 적용이 되느냐? 패스트 어라이벌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패스트 어라이벌. 자, 그래서 네가 미니멈이라면 나도 미니멈이니까 자, 나는 너를 미니멈으로 봤을 때 나 미니멈이다. 그래서 자, 패스트 어라이벌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패스트 어라이벌이 뭐예요? 선생님 하면 곤란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요 색깔을 안 바꿔놨네요. 죄송해요. 자, 이번에는 또 이상하죠? 자, 13번과 14번의 차이를 다른 거예요. 자, 방금 앞에 13번은요. 패스트 어라이벌이 적용이 됐죠. 패스트 어라이벌이. 즉 뭐냐면 네가 미니멈이니까 나도 미니멈이야 하고 4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게임으로 마감을 해버린 거죠. 그죠? 상대방한테 정보를 주지 않고 나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핸드는 약한 핸드가 아니에요. 그죠? 14점에 좋은 클럽이 있고요. 스페이드도 킹퀸 서포트가 있는 굉장히 슬램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핸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딩을 보시면 원 스페이드 투 클럽. 자, 투 하트나 투 다이아몬드가 왔어요. 역시 오프너는 지금 언리미티드 상태입니다. 18, 19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포 스페이드로 뛰었어요. 패스트 어라이벌로. 자, 그러면 이거는 패스트 어라이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프너가 언리미티드 비딩을 했을 때 요렇게 포스페이드로 응답자가 뛰는 거는 패스트 어라이벌 나 미니멈이니까 뛰어라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즉 뭐냐, 투 클럽 처음에 클럽 비딩을 했죠. 투 번호로. 그 다음에 포스페이드로 이렇게 뛰었죠. 핸들을 잘 봐보세요. 미니멈이 아니죠. 미니멈이 아닌데, 자, 방금 봤던 클럽과 스페이드 이 두 수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요거는 나 클럽과 스페이드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점수가. 다시 말하자면 나 하트하고 다이아몬드는 별 볼 일 없다. 즉, 이 두 수세는 컨트롤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어떨 때,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트 어라이벌이 아닌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픽처 비딩이라고 해요. 픽처 비딩? 제가 발음이 엉망이어서 죄송해요. 픽처, 그림. 그러니까 내 핸들을 파트너한테, 잘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비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핸드의 특징을 파트너한테 알려주는 비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뭐냐, 요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투오버원을 책으로 정리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맥스 하디하고요, 마이클 로렌스가 했어요. 그런데 맥스 하디나 마이클 로렌스나 두 책에도 똑같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패스트 어라이벌과 픽처 비딩은 다른 겁니다. 자, 패스트 어라이벌과 픽처 비딩은 다른 거다. 패스트 어라이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도 미니멈이고 나도 미니멈이라면 우리 둘 사이에는 볼 게 없어. 그냥 게임으로 끝내자. 나 미니멈이야. 너도 미니멈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빨리 그냥 포로 마감하는 걸 우리가 패스트 어라이벌이라고 하고요. 이 픽처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왜 투와 투 다이아몬드를 했으니까 오프너가 원 스페이드 투와 투 다이아몬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언리미티드라고 18, 19점일 수도 있다고. 자, 그런데 투 클럽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포 스페이드로 뛰는 거는 뭐냐면 내 점수가 클럽과 스페이드에 나의 좋은 점수가 다 몰려 있다. 즉, 그래서 클럽과 스페이드 퀄리티는 걱정하지 마라. 단 하트와 나머지 두 언비드 수트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너가 판단하기 아주 좋겠죠. 자, 클럽과 스페이드는 걱정이 없어, 퀄리티가. 그런데 하트하고 다이아몬드가 안 좋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하트하고 다이아몬드를 다 막을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슬램 트라이 하기 아주 쉽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이아몬드가 뻥 뚫려 있어. 다이아몬드가 롤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응답자한테는 다이아몬드 킹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페이드 패스를 하겠죠. 그래서 오프너가 판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픽처 비딩이라고 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하고 서로 이해하신다면 그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저 미니멈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수가 많죠? 그죠? 자, 10점, 15, 16점이나 됩니다. 그리고 좋은 클럽이 있고, 원 스페이드, 투 클럽, 투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자, 오프너의 점수는 모릅니다. 몇 점인지.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응답자는 엑스트라가 있죠. 그죠? 엑스트라가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핸드가 되죠. 그러니까, 투 스페이드 하지 마시고, 쓰리 스페이드로 점프를 하세요. 나 엑스트라가 있다. 그래서 나 슬램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좀 전에 봤던 픽처 비딩과의 차이점은 보세요. 어때요? 여기는
스페이드에도 좋은 카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4 스페이드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자, 3 스페이드 이렇게 하시면서 점프를 해줍니다. 자, 강한 슬램 인터레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프너는 큐비딩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클럽 에이스가 있으면 포클럽, 하트 에이스가 있으면 포 하트 뭐 이런 식으로 큐비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이제 한 장 남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2 over 1 응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 스페이드, 1 스페이드, 2 클럽, 2 스페이드를 했어요. 자, 이게 응답자 핸드죠, 지금. 응답자가 딜레이된 스플린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딜레이된 스플린터는 2오번을 하고 난 다음에 딜레이된 스플린터는 3장 서포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3장 서포트. 2클럽 하고 나서 2 스페이드를 했을 때 웨이팅 비딩이죠, 이 2 스페이드는. 2 스페이드가 웨이팅 비딩이니까 뭐 스페이드가 6장일 수도 있고요. 점수가 엑스트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니멈일 수도 있고요. 그건 모릅니다. 아무튼 웨이팅 비딩이에요. 자, 이때 4 다이아몬드를 뛰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싱글턴이고 스페이드 3장 서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바로 요런 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엑스트라가 있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응답자가 딜레이된 스플린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에서 2 over 1으로 응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리비딩을 하고 오프너가 리스폰더가 어떻게 그 다음에 리비딩을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제가 다뤘어요. 그 이후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또 슬램 영역이잖아요. 큐비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라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또 멀리 또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투어번에 대한 강의는 우선 여기에서 한번 끊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추가로 동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